냄새난다 피하던 청소부 아줌마, 소매 걷자 드러난 1억씩의 정체에 며느리 경악한 사연. 사연팔이 소녀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빌딩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건물 외벽과는 대조적으로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행동은 은밀하고 조심스러웠죠. 뒷좌석 문이 열리며 머리가 희끗한 60대 후반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춘자. 겉보기엔 그저 고운 인상의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이 강남 빌딩을 포함해 세 채의 건물을 소유한 수천억대 자산가였습니다. 춘자 씨는 주위를 살피더니 익숙한 발걸음으로 건물 뒤편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죠. 관리실 안쪽 탈의실로 들어간 그녀는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와 실크 정장을 벗어 옷장에 조심스레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낡고해진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입었는데요.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터져나온 작업복이었지만 춘자 씨는 마치 전투복을 입는 장군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단추를 잠갔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지켜야지. 주인 눈만큼 매서운 감시자가 어디 있겠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두툼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화려한 회장님에서 순식간에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로 변신한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직접 청소부로 위장해 건물을 점검하는 건 꽤 오래된 취미이자 철칙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일하는지, 건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춘자 씨는 묵직한 청소 카트를 밀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로비 한복판. 누구도 춘자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바쁘게 지나칠 뿐이었죠. 춘자 씨는 바닥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직원들의 근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이쿠, 저기 화분 뒤에는 먼지가 뽀얗네. 관리 과장한테 한 소리 해야겠어. 속으로 혀를 차며 꼼꼼하게 점검을 마친 춘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3층 상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외부 손님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이었죠. 화장실 입구에 청소 중이라는 노란 표지판을 세워두고 춘자 씨는 대걸레를 빨며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청소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가 허리를 숙여 바닥의 물기를 꼼꼼히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죠. 소리의 주인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화장실로 들어왔는데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화장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아, 글쎄, 이번에 예단비 문제로 엄마랑 좀 다퉜다니까? 우리 집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해가니? 통화 내용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세영은 바닥에 놓여있던 물동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구두 앞코가 물동이를 툭 차는 순간 찰랑거리던 더러운 물이 세영의 다리 쪽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값비싼 수입 구두와 살구색 스타킹에 거무튀튀한 물방울이 묻자 세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이거.
세영은 통화를 끊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얼굴을 불그락푸르락 구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춘자 씨는 깜짝 놀라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길 못 봤네요. 괜찮으세요? 춘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주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마치 벌레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 건드리지 마요. 더럽게 어딜 만져요? 세영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춘자 씨의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죠. 아줌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사람이 들어오면 좀 비키든가 해야지. 길 한복판에 물동이를 두면 어떡해요? 이거 얼마짜리 굳은 줄 알아요? 아줌마 월급 다 털어도 못 사는 거라고요. 세영은 춘자 씨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춘자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기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영의 태도는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춘자 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죠.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정말. 춘자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실수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짓밟으려는 그 오만함이 견디기 힘들었죠. 하지만 춘자 씨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화장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춘자 씨는 이 젊은 여자의 인성이 바닥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던 세영은 거칠게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춘자 씨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세영은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열더니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적선이라도 하듯 춘자 씨의 얼굴을 향해 휙 던져버렸죠. 힘없이 날아오른 지폐들은 허공에서 춤을 추다 축축한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러운 물기에 젖어가는 돈을 내려다보는 춘자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춘자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거 받고 떨어져요. 세탁비도 안 되겠지만 그거라도 받아서 감사한 줄 알아요. 어우, 냄새나. 세영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춘자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과 세영의 뻔뻔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강남의 빌딩을 세 채나 가진 자신이 고작 새파랗게 어린 여자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하지만 춘자 씨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에 젖은 지폐를 한 장씩 줍는 그녀의 등 위로 세영의 비웃음이 꽂혔습니다. 진작 그렇게 기어다닐 것이지. 눈치껏 좀 살아요, 아줌마. 세영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더니 다시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자기네 회사 건물 화장실인데 어떤 재수 없는 청소부 아줌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응, 알았어. 금방 갈게. 세영은 춘자 씨를 향해 들으라는 듯 혀를 차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춘자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들린 젖은 지폐들. 춘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안에서 젖은 돈이 구겨지며 물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길래 남의 귀한 건물에서 행패를 부리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춘자 씨는 대걸레를 구석에 던져두고 화장실을 나서는 세영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세영은 여전히 통화 삼매경이었죠. 춘자 씨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세영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지는가 싶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네 회사 건물 로비야. 근데 여기 건물 진짜 좋다. 우리 민호 씨가 이 건물주 아들이라니. 나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춘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귀를 의심했죠. 민호? 우리 아들 민호? 춘자 씨의 외동아들 이름은 이민호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직장은 바로 이 빌딩 10층에 있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춘자 씨는 현기증을 느끼며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착하고 검소하며 예의 바르다던 예비 며느리가 바로 방금 전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돈을 던진 저 하나 무인 세영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셔? 깐깐하시진 않아? 아, 시골분이라 순박하시다고? 다행이다. 내가 또 어르신들 비위 맞추는 건 선수잖아. 호호. 세영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춘자 씨는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여우 같은 여자에게 속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런 인성을 가진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뻔했다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르신들 비위 맞추는 게 선수라고? 그래.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춘자 씨의 눈빛이 슬픔에서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영이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춘자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세영이 던져준 젖은 지폐가 여전히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그 돈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런 물건은 우리 집에 못 들인다. 민호야, 애미가 내 인생 구제해 주마. 그날 저녁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춘자 씨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하지만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춘자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얼굴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내일 상견례 때문에 좀 일찍 들어왔어요. 긴장되네요. 민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춘자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너무 믿는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했으니까요. 민호는 눈치 없이 또 세영의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세영이 진짜 괜찮은 여자예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검소하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요.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춘자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놀라다마다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겠지. 그래, 내일 입고 갈 옷은 준비했니? 춘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수하게 입는 것을 즐겨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들을 꺼낼 차례였죠. 드레스룸 문을 열자 백화점 명품관을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위험 있어 보이는 검은색 실크 정장을 골라 꺼냈습니다. 내일은 이 옷을 입어야겠다.
그리고 금고에 있는 진주 목걸이도 꺼내야겠어. 거울 앞에 선 춘자 씨가 재킷을 걸치자 낮에 봤던 초라한 청소부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회장님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춘자 씨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민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화려한 변신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춘자 씨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통쾌한 쇼를 위한 완벽한 무대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점심 상견례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 은은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그곳에 민호와 세영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세영은 평소에 화려하고 요란한 차림 대신 단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조신한 여자인 척 연기하고 있었죠. 자기야, 어머님은 언제 오셔? 나 너무 떨린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세영이 수줍은 척 민호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세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엄마 겉보기엔 좀 무뚝뚝해 보이셔도 속은 깊은 분이야. 너처럼 착한 며느리 들어온다고 하면 춤이라도 추실걸? 그때 직원의 안내 멘트와 함께 룸의 미닫이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예약하신 김춘자님 들어오십니다. 세영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이고 배꼽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또각또각 절제된 구두 소리와 함께 춘자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정장, 목을 감싼 굵은 아래 진주 목걸이, 그리고 손에 든 명품 악어 가죽 가방까지. 누가 봐도 귀티가 흐르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 세영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춘자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세영의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춘자 씨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세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저런 귀부인이 그 더러운 청소부일 리가 없어. 세영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춘자 씨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화장실에서 자신이 막말을 퍼붓고 돈을 던졌던 그 청소부 아줌마의 얼굴과 눈앞에 있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벽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아가, 왜 그러니?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안색이 창백하구나. 춘자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세영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의 춘자 씨는 여유롭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영문을 몰라 어머니와 세영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세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영 양, 내 건물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다지?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춘자 씨가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세영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네. 아, 네. 건물이 참 훌륭해서. 그래, 건물 관리가 잘 되려면 주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법이지. 가끔은 더러운 화장실 청소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말이야.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세영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춘자 씨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물기가 말라
쭈글쭈글해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춘자 씨는 그 돈을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 놓인 더러운 지폐들은 묘한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알겠나? 민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춘자 씨는 세영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말이다. 며칠 전 우리 건물 화장실에서 어떤 귀한 손님이 청소부에게 던져준 팁이란다. 냄새나니까 비키라면서 얼굴에 던져주더구나. 내가 도저히 아까워서 쓸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가져왔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설마 세영이가요? 세영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이었죠. 춘자 씨는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내가 던진 이 돈 다시 가져가거라. 그리고 내 아들 옆에서 당장 떨어져. 한정식 집 복도에는 세영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춘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세영의 모습은 화려했던 명품 옷차림이 무색할 만큼 초라해 보였죠. 춘자 씨는 발목을 잡은 세영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거라.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내가 바닥에 던진 게 단돈 몇만 원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품격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춘자 씨의 서슬 퍼런 일갈에 세영은 힘이 풀린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민호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했던 연인의 바닥을 본 남자의 얼굴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씁쓸함이 배어 있었죠. 민호는 마지막으로 세영에게 짧은 작별을 고했습니다. 세영아, 우리 엄마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는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내가 더 부끄럽다. 다신 보지 말자.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차단되고 차 안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았습니다. 차가 강남의 빌딩 숲을 빠져나와 한강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조수석에 앉은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네요. 어머니 마음 고생만 시켜드리고. 풀이 죽은 아들의 어깨가 안쓰럽게 떨렸습니다. 춘자 씨는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까의 냉철했던 회장님이 아닌 다시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인생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려무나. 비싼 수업료 치고는 아주 싸게 먹힌 게지. 평생 모르고 살 뻔한 걸 결혼 전에 알았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니? 춘자 씨의 현명한 위로에 민호의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윤슬이 반짝거렸습니다. 춘자 씨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를 진짜 빛나게 하는 건 그런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명품 옷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의 격은 살 수 없는 법이지. 춘자 씨는 기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 집으로 가자. 가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밥이나 한 끼 제대로 먹어야겠구나.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높이며 멀어져 갑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던 오만한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졌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춘자 씨와 민호의 앞날은 저 뻥 뚫린 도로처럼 시원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건물 청소부라고 침뱉은 예비 며느리 상견례 날 내 얼굴 보고 기절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